네. 양자기. 맥을 어디에 둬야 하나. 정말 저도 부끄럽습니다. 맥을 어디다 둬야 되는지. 저의 맥은 오로지 한 가지뿐입니다. TR과 TR과 칼슘에 있는데요. 음 이제 제가 어떤 PPT 자료는 준비하지 않았고요. 제가 어떻게 양자기를 인제 재고 그것을 어떻게 풀이를 하는지 제가 제일 양자기로서 존경하는 분은 원승민 사장님이십니다. 양자기의 신. 늘 언제나 따르고 싶은 원승민 사장님을 계속 듣고 싶지만 오늘은 저만의 양자기 풀이법을 이제 하면서 사랑합니다. 네. 저희 남편애도 안 했는데. 아. 그렇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주부 여러분들. 따로 아가씨들은 만나시죠. 절대 따로 만나시죠, 사장님. 이해하지 못하는. 네. 그래서 제 양자기 풀이를 이제 해 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사실 제가 하는 것들이 100%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제가 양자기를 하면서 제일 초점을 주는 부분은 그분과 대화하는 거예요. 양자기가 정말 이 보면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너무 항목들이 되게 많아요. 그 항목들이 많은데 그 항목들마다 그분과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분의 가장 어떻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어떤 건지를 캐치해내고 그리고 또 이분에게 제가 알려 주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것을 통해서 전달하는 게 사실은 목표입니다. 양자기를 해 줘서 당신의 몸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걸 해야 돼. 이런 것들은 물론 그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지만 좀 더 이걸 통해서 여러 가지를 좀 이야기하는 데 대화하는 데 초점. 그리고 이분이 인제 몸의 구조에 대해서 우리 몸이 어떻게 움직이고 내가 인제 뼈가 안 좋으세요. 뼈가 안 좋으신데 그러니까 무릎이 아프세요. 그럼 무릎이 왜 아프실까요? 이분이 대부분 생각하시는 것들이 뭘까요? 60대 어르신이 무릎이 아프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네. 첫 번째 얘기에는 뭐라고요? 맞아요. 그냥 나이가 들어서 나이가 들어서 그렇지. 맞잖아요. 그러면 나이가 들었는데 왜 무릎이 아플까요? 그러면 왜 나이가 들었을 때 무릎이 아픈지를 설명해 드리는 거. 이분이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계셨던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인제 실제적으로 우리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설명해 드려서 그럼 그렇게 몸이 변하는 걸 다시 되돌릴 수 있다는 게 양자기전. 저도 거기에 여러분들 하시는 것처럼 그거에 좀 더 초점을 두려고 하고 호르몬 변화, 우리 몸이 나이가 들었을 때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지 다시 돌릴 수 있다. 그 부분만 해결하면 다시 돌릴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초점을 다 두고 계시죠? 저도 역시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양자기를 세팅을 합니다. 세팅을 제가 막 세팅을 하죠. 이렇게 해 가지고 꽂고 이렇게 할 때 저의 오른쪽에 이분을 앉히고 이제 이걸 이분의 인제 여러 가지 그 뭐 신상들 여러분 신상들을 전부 다 제가 다 털고 어머 그러면서 우리 아까 윤영민 사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나이가 나옵니다. 나이가 나오는데 이 나이대 한번 칭찬하죠. 젊어 보이시네요." "생각보다 젊어 보이시네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인제 여러 가지 것들을 일을 하는데 원승민 사장님 팁 중에 제일 마지막에 비고란에 쓰는 거 있죠. 저 그게 참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저는 인제 실제로 거기 쓰지는 않고 제 개인적으로 따로 메모를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맨 처음에 혹시 지금 드시고 있는 인제 식품 처음에 인제 약이죠. 약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식품은 어떤 걸 드시고 있는지 그리고 이걸 재기 전에 식사는 언제 하셨는지를 되게 체크를 많이 합니다. 양자기가 어
간단하게 재는 MRI잖아요. MRI인데 환경의 영향들을 그리고 몸의 영향들을 사실은 잘 봤죠. 왜냐하면 저희가 병원에 가서 MRI를 찍을 때 그렇잖아요. 원통 안에 들어가잖아요. 거기는 모든 전자기나 이런 것들을 차단한 상태에서 이걸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할 수 있는데 이것들도 사실은 지금 여기는 양자 손에 쥐고 있는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내 몸에서 이게 돌면서 체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식사를 언제 하셨는지 그리고 몸이 좀 편안한 상태로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뭐 금속류를 빼는 거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잽니다. 자 이제 이분이 잴 수 있도록 하고 이분에게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양자기에 이 돌아가는 이것들이 잘 이분에게 잘 보이도록 이렇게 해놔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재시면서 이것들을 유심히 보는데 어떤 것들을 보면 중간에 그림이 나와요. 그림이 나오는데 그 그림이 이제 우리 몸에 있는 장기들, 뼈 이런 거 그림이 나오는데 그걸 이제 설명해 줘. 이거는 심장이죠. 아, 지금 심장 체크하고 있네요. 아니면 뼈 체크하고 있네요. 됐어요? 네. 뼈 체크하고 있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분이 내 몸 안에 있는 장기들, 그냥 내 몸이 아니라 안에 있는 하나하나에 대해서 조금은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좀 주의를 환기시키고요. 그리고 저를 피하랍니다. 어떻게 피하라냐면 양자기와 저를 피하를 하는데 제가 물리학과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이 양자기는 사실 그 물리학 중에 있는 양자 물리학이 있는데 그 물리학 이제 과학자가 만들어낸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세포는 그 세포 안에는 양자라는 게 있어서 사람마다 독특한 아주 이제 이 독특한 파동을 낸다고 이 설명을 해드려요. 파동을 이렇게 파동을 내는데 그런데 이 양자 물리학자가 우리 사람에 있는 정상적인 파동값이랑 그리고 그 조금 벗어나는 그 파동값을 이 사람이 이제 데이터화 시켜가지고 만들어 놨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저기 종합병원에 가면 건강 체크할 때 웃돈을 주고 훨씬 돈을 좀 더 많이 줘가지고 이런 것들을 큰 기계로 슈퍼컴퓨터로 쟀었는데 지금은 소프트화 돼가지고 이것을 너무 간단하게 소프트가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AI도 사실 소프트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공짜로 재드릴 수 있는 거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서 1분이 지나가도록 하고요.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두는데 거기에서 제 기분에 따라서는 아니지만 좀 한 가지 얘기하는 건 세포라는 거에 대해서 좀 한 번 더 이제 너무 이제 어려워하시는 분들 그렇게 설명 안 하는데 세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세포라는 건 우리 몸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거든요. 우리 눈도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뭐 머리카락, 뭐 피부, 그리고 우리 안쪽에 있는 장기들도 전부 다 세포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가 네, 화면을 공유하고 있는 세포의 재생 주기가 있는데 이것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한번 이제 보여드릴 때도 있고 그냥 간단하게 우리 몸의 세포는 이건 좀 전체적인 건데 내장세포 뭐 7일, 뼈 이런 거 주로 신경세포나 아니면 이런 세포들은 이게 태어나서 죽고 이게 재생되는 주기가 있다는 거. 그냥 이게 한번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얘는 살아났다가 죽는 그런 세포 주기가 있다는 거. 우리가 보통 이야기 많이 하는 게 뭐 피부 28일 주기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런 것들, 이런 얘기를 잠깐 동안 합니다. 간단하게 하는 거죠. 너무 어렵지 않게. 네. 그 다음에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고 나서 이제 양자기가 다 재지고 나면 엉뚱한데요. 제가 했네요. 떨리는데. 네. 떨립니다. 자, 그래서 양자 이제 이게 나오죠. 그러면 제가
이분에게 처음부터 음. 설명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자 이렇게 이런 것들 옵니다. 인제 혈류순환계가 이렇게 많은 여러 가지의 음. 이런 항목들이 있어요라고 이야기를 해 드리고요. 그런데 인제 제가 이분에게 미리 또 한 가지 이걸 보여 드리면서 인제 꼭 주지시키는 한 가지가 뭐냐면 이거를 다 믿지 마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거는 인제 뭐 이게 잘못된 이런 얘기는 안 하고요. 이게 이렇게 나왔지만 이게 다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이거를 너무 이거 가지고 겁먹지 마시고 이거 그냥 간단하게 참고만 하세요라고 정말 여러 번 얘기해요. 참고만 하세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 내용을 너무 이렇게는 아예 이렇게 회피해 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사람이 인제 심리가 있는데 본인이 한 50 대 60대 되시는 분들은 어떤 분 특히 남자분들은 여기에 큰 문제가 생길까 봐 되게 겁나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냥 참고만 하시라고 그리고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해 드리고 그리고 했을 때 딱 전체를 보면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요." 이 얘기를 좀 해 드리면 이분이 "아 그래요?" 하면서 음. 생각지도 나쁘지 않으니까 나에게 있는 좀 안 좋은 부분은 좋게 해야지 하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가 좀 생겨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안 좋으면은 이거를 다 회피해 버리고 싶어 안 보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음. 자 이분은 어 한두 달 됐나요? 한 달 한 정도? 달. 한 달 정도 됐는데 우리 현채연 사장님 지금 이번에 TR을 하시는 인제 음. 한 분이십니다. 이제 남자분이시고요. 50 나이는 나이 48? 네 60 네 나이 47. 47 세이시고 47. 네 47 세이시고 키가 165에 72 킬로그램입니다. 사실 40 대에 165에 72 킬로그램이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제 딱 몸이 어떻다는 건 대부분 뭐 이제 다 뭐 다 생각하시는 부분이니까. 자 그래서 맨 처음에는 다들 이 밑으로 가서 이게 어떻게 되지는지 자 이런 혈류순환계에서는 이런 정말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른쪽에 보시면 이 중간에 있는 이게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정상 수치고 그리고 여기 있는 본인 수치인데 왼쪽으로 오른쪽 더 보시면 여기 있는 초록색이 가장 정상 수치.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게 점점 많아지고 있다. 왼쪽으로 갈수록 점점 적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인제 보시면 좋고 인제 제가 여기 막대 그래프로 보여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여기 있는 혈류순환계가 가장 이 위쪽으로 갈수록 가장 중요한 게 있고요. 그리고 밑으로 갈수록 쪼끔 뭐 이렇게 참고하시면 됩니다 하면서 인제 푸는데 첫 번째 이분은 바로 혈액 점도와 콜레스테롤 혈액 지질이 바로 이렇게 나타나죠. 제가 먼저 혈액 점도, 콜레스테롤, 혈액 지질 이 세 가지는 혈액에 관한 거고 그 나머지 밑에 있는 것들은 혈관에 관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 보는데 혈액 점도가 지금 노랗게 돼 있네요. 이렇게 하면서 혈액이 점점 이렇게 끈적해 있다는 거 본인도 생각하고 계시죠? 그 본인도 뭐 그렇게 수긍을 하시고 콜레스테롤이 있네요. 그리고 혈액 지질이 좀 있으시네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지질이라는 것들은 우리 몸속에 들어온 지방을 지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혈액 지질은 혈액 안에 있는 지질입니다. 이라고 대충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럼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아 혈액이 지금 많이 좀 지방이 많이 끼어서 좀 네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 밑으로 들어가서 혈관에 대해서 "혈관 저항력이 높고 혈관 탄성이 낮네요." 이야기를 이건 뭐예요?" 이야기를 하면은 대부분 잘 아시죠? 혈관 저항력이 높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여기에 호수가 있는데 호수에 물이 나가야 되는데 저항력이 많다는 얘가 못 나가게끔 잡아 끌고 있다는 거. 그러면은
호수에 물이 많이 나가려면 얘가 못 나가. 그럼 뭐 때문에 그럴까요? 하면은 찌꺼기가 많이 있게 맞아요. 혈관에 찌꺼기가 많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죠. 그리고 혈관 탄성이란 부분은 혈관이 그래도 액체가 막 통하는 거기 때문에 얘가 그래도 유동적이 되는 이게 딱딱해서 굳어져 있다는 건데 이거는 무엇 때문인지 아마 뒤쪽에 보면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 보시면 1회 박출량이 보통 보면 1회 박출량이 낮고 심근산소 소모량이 좀 높으신 분들이 대부분이 있으세요. 이런 분들한테 제가 물어봐요. 평소에 약간 저혈압기 있으세요? 이런 이제 보시면 고혈압이거나 저혈압이거나 두 가지가 똑같은데 이분은 저혈압기가 있거나 아니면 고혈압기가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요즘에 이제 이분은 이게 그 혈관이 안 좋으시니 여기 있는 혈액이 안 좋으시니까 이분은 고혈압이 있으세요라고 물어요. 그러면 자기 고혈압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이 좋으신데 또 여기가 1회 박출량이 적고 심근산소 소모량이 좀 많으신 분들은 대부분 여자분들이 많으신데 빼빼한 여자분들 그런 분한테 혹시 저혈압기가 있습니까? 그 저혈압기에 일부는 바로 저혈압기가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 대부분이고 잘 모르겠는데요 하는 그분들에게 저혈압기가 어떠냐면 내가 자고 일어났는데 밑에서 땅이 내 몸을 잡아 끄는 것 같을 때 그래 막 일어나기 힘들 때 그런 때 없냐고 그게 사실 대표적인 저혈압기의 특징이거든요. 몸이 되게 무겁고 예전에 저도 그랬거든요. 그러는데 그러면서 혹시 집안에 내력이 혹시 이제 고혈압에 저혈압 내력 있냐고 하면 대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그래 좀 이런 부분에서는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저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바로 나중에 되면 고혈압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이런 부분에 조금 조심하셔야 되겠네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쪽쪽 내려가시면 저도 관상동맥 탄성과 관류압 두 가지를 보는데 이 두 가지가 물론 이제 이분은 TR 하셔야 된다 뭐 이야기를 하지만 관상동맥 탄성과 관류압이 두 개가 높으신 분은 바로 저는 이분은 무조건 TR을 권해야 된다고 딱 마음 먹고 이야기를 하고 관상동맥이라는 건 심장으로 가는 혈관인데 이 심장으로 가는 이제 혈관에 이렇게 탄성이 안 좋고 관류압이 높은 상태면 그러니까 지금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10년 후에는 여기에서 문제가 나타날 수가 있다고. 왜냐하면 심장으로 가는 건 되게 중요하고 심장으로 바로 통하는 이 심장은 이게 이 부분이 안 좋다면 부정맥도 일어나고 그래서 심장마비까지 올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괜찮다고. 지금부터 안 좋다 이러면 안 되고 지금 사실은 10년 동안 괜찮거든요. 이렇게 해서 조금 어쩔 땐 좋았다 어쩔 땐 안 좋았다 이렇게 살고 계세요. 대부분이. 그런데 반드시 10년 후에는 이 상태로 그대로 10년 후에는 문제들이 반드시 일어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이 부분 정말 잘 살펴보셔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분은 뇌혈관도 사실은 좋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안 좋으실 때는 집안의 내력이 어떠신지를 좀 잘 물어봐요. 그러면 집안 내력에 뇌 쪽으로 뇌경색이라든지 뭐 이런 질환들을 부모님 때 가지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유의를 하셔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전체적인 것 중에 이것들을 분석하는데 너무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 지루해지거든요. 그런데 저는 혈류순환계에선 가장 시간을 많이 쓰고 저 원래 맨 처음엔 2시간 동안 풀었거든요. 2시간 동안 푸니까 둘 다 지쳐가지고 나중에 아무것도 하기 싫어가지고 막 이러네. 그래서 저도 막 수많이 이제 변화하는 과정 중에 앞에를 진하게 풀고 뒤에는 그냥 대충 넘어가요. 위장? 예, 맞아요. 그래서 예, 위는 뭐 괜찮으시네요. 근데 사실은 괜찮아요.
나기보다 얘 딱 보고 "위는 좀 어떠세요?" 물어봐요 그냥. 그러면 특별히 뭐 그런 거 없는 것 같은데?" 뭐 이러면은 그냥 넘어가요. "예 괜찮네요." 하고 넘어가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은 흡수 기능이 낮아지는 거 있죠. 소장 흡수와 위장 흡수가 낮아지는 분은 흡수 기능이 낮다고 한번 설명해 드려요. 그리고 인제 특히나 여기서 노란색이 많으신 분 위가 좀 안 좋으시네요. 이제 넘어가요. 근데 다시 돌아가죠. 간 기능을 봅니다. 지방간이 빨갛네요. 빨갛네요. 그럴 수밖에 없죠. 몸 보세요. 제 얘기하고 이게 우리가 몸이 이렇게 있으면 내장 지방이 이렇게 쌓였다는 건 지방 쪽에 더 이상은 인제 이 모든 것들을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이 인제 너무 위에가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몸이 내장 지방이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지방간이 많은데 이 지방간은 진짜 큰일 나거든요. 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몸 보세요 많이 합니다. 네. 네 대장 기능 이분 생각보다 대장이 좋으세요. 그 참 희한하죠. 그런데도 제가 여기는 특히 위, 대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좀 느낄 수 있거든요. 평소에 장이 어떠세요 하면은 어 이것도 물어보는데 여기 나오는 걸 기반으로 해서 물어보지만 좋으셔도 물어봐요. 그럼 이분이 나 괜찮은데?" 뭐 이렇게 하시는 경우 있고 대부분 대장 연동 기능이 이게 조금 이러면은 연동을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출 기능이 좀 떨어지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대번이 가끔씩 변비가 있다고. 근데 변비도 자기 기준이 달라요. 한 3 일에 한 번씩 누는 것도 규칙적으로 누기 때문에 자기는 변비라 이야기를 생각을 안 하시고 그리고 인제 하여튼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상세하게 물어보죠. 물어보는데 특히 저는 장내 세균계수 이 기능이 보통 여자분이 세균계수가 노란색으로 되시는 분 많거든요. 그분한테도 제가 물어봐요. 그러면 대부분은 나 괜찮은데?" 근데 그분의 특징이 어떤 거냐면 매일마다 변을 인제 잘 보는 거죠. 그런데 그때 인제 제가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이분은 반드시 TR이 해독이 들어갈 때 장이 한번 해야 되거든요. 장을 좀 이렇게 다스려 주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원래 그랬기 때문에 장내 세균교수가 안 좋으신 분은 먹으면 특히 조그만 거라도 제대로 안 된 걸 먹으면 바로 화장실 달려갑니다. 그리고 과민성이 많죠. 그래서 신경적으로 예민하거나 이런 분들은 바로 화장실을 달려가요. 그래 가지고 몸이 이렇게 막 힘이 들고 해서 대부분 흡수 기능도 확 떨어지는데 그거를 물어봐요. 맞습니다." 이러면 "그쵸." 이야기를 이제 공감을 하면서 이게 매일마다 가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장에서 이 세균 개수 이 기능이 맞아서 내 몸에 흡수가 되는 그것들을 이야기를 해줘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TR을 제가 이분 맨 처음 봤을 때 '이분의 가장 좋은 건 TR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TR 하실 때 반드시 장에 대한 것들을 같이 가져야지만 해독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든 설명을 해 드려요. 이분이 네. 장약을 같이 드세요. 그래서 이분은 괜찮은 거죠. 이분도 저는 TR 맨 처음에 들어갈 때 장량을 드시라고 해요. 네. 프로바이오틱스. 네네. 프로바이오틱스. 네 괜찮다고 하시지만 처음에는 왜냐하면 연동 기능이 낮기 때문에. 그리고 간 기능이 안 좋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다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지나가니까 쓸게 뭐 괜찮은 건 그냥 바로 넘어갈게요 하고 바로 넘어갑니다. 제가 췌장 기능 괜찮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번 물어봐요. 집안에 혹시 당뇨 내력이 있으시냐고. 당뇨 내력이 있으신 분들은 밑에 있는 실제 측정치를 보거든요. 그런데 췌장 폴리펩티드랑 뭐 이 사실은 이 수치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이때 시간대를 보면서 여기에서 인슐린이나 뭐 이런 게 괜찮은데 이 거의 끝쪽에 와 있는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겠다 이야기를 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측정치가 사실은 중요하기보다 이분의 집안 내력을 사실 여쭤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당뇨 같은 경우는 집안 내력이 되게 중요하고 집안 내력에 따라서 거의 50대, 50, 70대, 뭐 70대, 80대까지도 당뇨로 갈 수 있는 전환이 될 수 있는 이력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그리고 신장이 되게 요산 지수와 단백뇨 지수가 높죠. 그래서 이제 많이 피곤하시죠? 바로 물어봐요. 그럼 대부분 너무 피곤하다 얘기하세요. 그리고 요산 지수가 높으실 때 피곤하시죠? 얼굴이 안 좋으시네요. 잠도 못 주무시겠고 요산 지수가 높잖아요. 그래서 혹시 관절이 아프시지 않냐고 통풍기가 있지 않냐고 이야기를 해요. 이 요산 지수가 높으신 분들이 관절에 요산이 많이 이제 배출이 쌓이기 때문에 가끔씩 통풍이 오시거든요. 이제 요산 지수 높고 단백뇨 지수가 높은 사람들의 특징은 첫 번째는 만성 피로, 엄청나게 피곤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그중에 몇 %는 뼈가 아프다 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것도 좋게 해줘야 되는데 이야기하고 그 다음 넘어갑니다. 폐기능? 좋네요. 어떤 분은요 폐기능에서 빨간불 나오는 분 있어요. 그러면 이거 딱 보면은 본인이 그냥 실토를 하세요. 제가 계속 집안 어떠세요? 그리고 뭐 어떠세요? 이러니까 자기가 이제 이쯤에 보면은 맞죠? 제가 지금 폐활량이 낮은데 이거를 확실하게 본인 얘기하세요. 빨간색 그래 내가 폐가 안 좋다 느꼈는데 당연하죠. 제가 담배 피는데 이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계속 물어보면 됩니다. 내가 이걸 가지고 이끌어내려고 그러니까 점쟁이처럼 맞추려고 하면은 사실은 그거는 잘못된 방식? 이분은 이걸 가지고 이거 딱 보고 이건 나빠요 하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기 내가 생각한 부분에 집안에 당뇨 내력 있습니까? 요즘에 피곤하세요? 요즘 기관지가 안 좋으십니까? 특히 아까 폐 부분은 여기 빨간 요즘에 감기 앓으신 적 있거나 아니면 기관지 약하세요? 물어보고 여기가 이렇게 나왔다. 자, 뇌신경의 혈액 공급 상태가 낮아졌죠. 그런데 여기서 딱 보면 이걸 딱 보면 내가 캐치할 수 있는 거 맨전 혈류순환계에서 뇌신경 쪽이 전부 다 안 좋았어요. 뇌조직 혈액 공급 상태가 좀 안 좋으시네요 하면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에서 뼈 질환 분석을 할 때 이것도 간단. 여기에 제가 보는 건 어깨 근육 접합도거든요. 근데 이게 0.2보다 작아야 되는데 0.16 정도면 안에 있지만 그래도 뭐 그렇게 그런 건 아니잖아.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걸 보면서 어깨는 어떠세요? 물어봐요. 그 어깨 아프다. 어깨 아프시죠? 어깨 대부분 아프신 분 많으니까. 근데 이게 0.23 정도 뭐 이렇게 하여튼 0.2에 가깝거나 이게 넘어가면 다들 여기 염증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물어보면은 다들 있어요. 그렇네요. 여기 보면은 어깨 근육 접합도가 이게 이래 높으면 여기 염증이나 이런 이게 안 좋아서 참 그렇던데 하면서 대단하지 않아 이거? 한번 여기를 설명을 해요. 그럼 이분도 되게 여기에서 조금 더 신뢰감을 좀 느끼시더라고요. 뼈 밀도를 보는데 제가 두 가지 문제잖아요. 뼈와 이제 혈류.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칼슘 유실량이 완전 제로예요. 그런데 다행히 좀 남자분이시기도 하고 또 평소 생활 습관이 그래도 많이 조금 움직이셔서 이건 괜찮은데 유실량이라는 게 이렇게 안 좋으면 큰일 납니다. 이건 얘기예요. 칼슘은. 왜냐하면 제가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제가 아직도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을 만나고 친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작년에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너무 아파 제가 병원을 모시고 갔어요. 가족들이 이제 일을 하고 계시니까 제가 낮에 시간이 돼가지고 그분 병원을 모시고 갔는데 봉생병원에 모시고 갔는데 이분이 허리 척추뼈가 내려앉아가지고 이게 신경을 눌러가지고 그냥 자세를 한 5분도 못하고 완전 앉아
제대로 앉지 못하시는데 그 병원에 갔더니 60대 어르신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전부 다 무릎 관절, 그리고 허리 수술 다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보면서 이제 너무 깜짝 놀란 60대 우리나라 60대부터는 처음 다 관절 수술 다 하신다고. 그런데 그게 바로 이거라고 이야기를 해드려요. 지금 40대잖아요. 40대 이거는 괜찮아요. 조금 불편해요. 그런데 이대로 60대 가면 우리나라의 대부분 어르신들이 관절이 안 좋은 것처럼 이것 때문에 전부 다 수술하신다고. 실제로 보시라고 어머니들 중에 무릎 인공관절 안 하신 분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한 군데 하고 나면 오른쪽 하면 왼쪽 하는 이게 그냥 정서. 오른쪽 왼쪽 수술하시고 허리까지 수술하시는 게 3종 세트 무조건 병원에서 이 사람 한쪽 하면 이 사람 이거는 하게끔 한다. 왜냐하면 딱 그렇게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진짜 중요한 거라고 이야기를 해드려요. 사실 이거는 지금은 사실 별 차이 없어요. 그런데 60대 되면 반드시 문제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계속 별로 이야기 계속하면서 중요한 거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분에게 자꾸 환기시키는데 진짜 중요하다. 진짜 중요합니다. 솔직히. 근데 제가 제 입버릇처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60대에 가면 60대 수술해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까지 삽니까? 요즘 100세 시대잖아요. 100세 시대인데 60대부터 무릎이랑 허리가 계속 아픈 상태로 100살까지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사실 그래서 지금부터 뼈는 진짜 생명처럼 생각하고 이 칼슘 먹어야 되잖아요. 칼슘은 진짜 생명처럼 생각하고 드셔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저도 그렇다고. 저도 운동을 좀 해서 괜찮은데 유실량이 많아가지고 칼슘을 잘 안 채우면 그래도 계속 생각날 때마다 습관화되게끔 만들어가지고 칼슘을 먹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칼슘에 대해서는 반드시 먹어야 된다? 네, 가장 이걸 알면서도 못 챙겨 먹는 게 칼슘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표가 안 나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류마티스? 네, 괜찮네요. 풍습 개수 있으시네요. 풍습 뭐예요? 하면은 좀 이게 뼈가 아픕니다. 뭐 이렇게 염증 생깁니다. 이야기해주고 뼈 성장에서 고울 알칼리 인산분해 이 뼈를 구성해주는 이게 진짜 없다고. 아까 거기도 빨갛고 이러면 진짜 없다. 나중에 이건 진짜 큰일 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요. 혈당, 수치, 인슐린 분비 개수가 이게 시간이 언제인지를 되게 체크를 하는데 3시 35분이거든요. 그럼 이분이 인슐린 분비 개수가 많이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많이 있는 시간이 아닌데 인슐린 분비 개수 3.26 정상이지만 3.26 혈당 개수도 5.52 요당 개수 2.9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집안 내력 이거 어머니 당뇨 있으시거든요. 신경 쓰셔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드립니다. 미량원소에서 역시나 칼슘 얘기하잖아요. 칼슘 아까 완전 빨간불 진짜 칼슘이 빨간불이면 칼슘은 이때 칼슘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는데 보세요. 칼슘 제로잖아요. 그러면 혈류순환계에서 혈관 탄성들이 전부 다 안 좋으세요. 혈관 탄성이 칼슘이 이렇게 모자르면 혈관 탄성이 이렇게 딱딱해져요. 왜냐하면 칼슘이 그리고 혈류순환계 보시면 심장 쪽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세요. 맞죠? 심장증이 전부 다 심근, 뭐 일회 박출량 이런 것들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은 미량원소에서 칼슘이 되게 없으신 분이 많은데 칼슘은 어디에 쓰인다고 생각하세요? 물어보는데 보통 뼈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아주 조금만 필요한데 칼슘 우리 혈관에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한대요. 그리고 혈관에서 이제 우리 몸에 뼈 말고 아주
아주 작은 이런 수치는 얘기 안 하고 아주 작은 부분이 여기한테 필요한데 미량 원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제일 위에 올라가는 칼슘이 제일 먼저 올라. 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심장이나 이제 근육을 이야기하면서 근육이 수축되고 풀어지고 하는 게 칼슘이랑 마그네슘 두 개가 큰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가 심장이 안 뛰면은 죽잖아요. 근데 칼슘이랑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얘가 잘 활동을 못 해요. 그래서 아주 미량, 정말 작은 양이 우리 몸에 진짜 필요한데 이게 이렇게 칼슘이 안 들어오면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살아야 되니까 뼈에서 칼슘을 싹 다 빼가는 거죠. 왜냐하면 사는 것 때문에. 근데 딱 필요하면 조금만 빼가는 게 아니라 온 전체에서 빼기 때문에 다 빼가기 때문에 점점 뼈는 더 약해져요. 우리 어르신들 보면 전부 다 이렇거든요. 대부분 제가 이걸 많이 재봤는데 40대 이후 60대 어르신들이 칼슘이 진짜 우리나라 식습관상 전부 다 부족하신데 대부분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걸 얘기해 드리고 그런데 이런 우리나라 요즘에 점점 더 심장 쪽에 문제들 많이 생기는데 이런 원인들도 있다고 칼슘 원인들이 있다고 한 번 더 칼슘을 이야기합니다. 비타민이 C랑 B12랑 K랑 이런 것들이 부족하죠. 근데 저 요즘에 지금 이분이 비타민 C 뭐 이런 항산화도 다 떨어지고 하는데 비타민 K도 좀 집중을 하거든요. 비타민 K가 되게 떨어지시는 분들이 비타민 K의 이제 역할 중에 여러 역할들이 있어요. 그중에 칼슘이랑 연관된 게 있는데 비타민 K가 이렇게 부족하신 분들은 그 칼슘을 드시고 또 어떤 분은 칼슘 드세요. 이런 분들은 칼슘을 아무거나 드시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비타민 K가 부족하시면 칼슘 우리 몸에서 잘 활동하는 이런 것들을 방해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K가 되게 중요한데 비타민 K가 이렇게 부족하신 분들은 칼슘을 제대로 된 해조 칼슘, 우리 먹는 식품으로 된 칼슘을 드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때 살짝 저희의 칼슘을 투여합니다. 아미노산은 둘러싸여 있어서 흡수가 잘 되고 그 보통으로 먹는 병원 가면 칼슘약 진짜 주시는데 그 칼슘약이 탄산칼슘인데 그 칼슘은 우리 몸에서 흡수가 안 되는 거라고. 진짜 싸고 조개 껍질에 있는 대부분 그런 성분인데 그게 우리 몸에서 흡수가 안 돼가지고 다 쌓이는데 진짜 이런 분들은 정말 좋은 칼슘을 드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더 많이 하고요. 그리고 또 그렇지 않아도 칼슘은 좋은 거 드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아미노산 우리 몸의 호르몬이라든지 그런 데 기본적인 돌아갈 수 있는 윤활유 역할을 하는데 트립토판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제 있으신 분 있거든요. 그런 분한테 잠 잘 주무시냐고. 그런 대부분 잠이 되게 예민하시죠. 그리고 리신이 좀 이러시면 위가 안 좋으시다고 이야기를 하죠. 코엠자임. 비오틴이 이렇게 있으신 분은 두피 건강이 안 좋으시겠네요. 이야기를 해드리고 여기는 코엔자임 계열은 이제 젊음을 유지해 주는데 필요한 성분들인데 이것들이 좀 이런 분들은 비오틴이 약하신 분들은 이제 대놓고 얘기할 수 없지만 이제 머리가 안 좋습니다. 얘기를 하죠. 탈모 이런 쪽으로 안 좋을 수 있다. 지방산이 여기 많이 부족하잖아요. 이 지방산이 전체적으로 약하다고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비타민, 아미노산, 코엔자임, 지방산 이 계열은 우리 몸이 잘 돌아갈 수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가장 기본적인 재료인데 이 재료가 약하다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지방산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세포를 구성하는 세포막 건강한 세포를 만들어주는 가장 기본적인 역할들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부족하네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무 설명을 많이 하니까 지루하시죠? 저요.
네. 면역기능 뭐 이런 거 안 좋네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넘어가고요. 갑상선 안 좋으신 분들 좀 여기 예민하시거든요. 네. 좀 안 좋네요. 같이 얘기해요. 이때 이 정도 되면 나 갑상선 안 좋은데 이러면서 유심히 보시거든요. 그럼 이들 이렇게 보고 안 좋다 얘기하는데 수치가 좋게 나오면 밑에 수치를 한번 보여드려요. 여기 거의 끝에 와 있고 제일 많이 안 좋네요. 네. 그러면서 대충 넘어가고 중금속 수치 뭐 생각보다 괜찮네요. 괜찮다고 이야기를 해지 기본 체질. 여기에서 뭐 내력보다 우리 pH가 이게 산성이라는 말이잖아요. 산성이란 진짜 이러면서 생활 습관. 다 산성이죠. 뭐 산성 아닌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 저도 산성이었어요. 저희 아주버님은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그런 이해를 못 안 좋으실 해가지고. 건데 이런 분들은 제가 뭐라고 물어보냐면 어렸을 때 운동 많이 하셨어요? 젊었을 때 운동 많이 하신 분들은 좋아요. 그래요. 특히 어렸을 때 좀 운동한 사람들은 딱 보기엔 안 좋은데 여기 수치상 좋아요. 그리고 또 의외로 좋은 사람들은 기본 체력이 좋으시네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꼭 해드려요. 기본 체력이 좋으시네요. 그런데 기본 체력이 좋은데 앞에서 병원 갔더니 기본 체력이 살렸다 이러더라고요. 기본 체력이 좀 있는 편이라서 다행이다 이렇게. 예, 어렸을 때 확실히 운동한 사람 다르더라고. 아주버님 형님 둘 다 운동도 안 하는데 다 정상으로 나오고 pH가 음, 둘 다 술 드신데도 저 정상으로 나오고 음. 막 이런 거 내가 그런 분들 진짜 다행이라고 이야기를 진짜 다행이라고 진짜 몸이 나 안 처음 좋았으면 진짜 봤거든요. 죽었다고 pH 얘기해. 초록인 걸 제가 처음 봐가지고 제 양자 회원들 중에 놀랬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의외로 또 이런 분들 있으세요. 그냥 물양 체크하고. 어렸을 때부터 관리가 잘 된 사람들. 그럼 나이 들어서 그렇게 된 건가요? 그 관리라고 이게요. 어렸을 때 영양이라든지 이런 걸 잘 챙겨 먹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조금 대부분적으로 의외로 좋더라고요. 그런데 또 그것도 플러스 마이너스 다 있어요. 그래서 기본 제가 맨 처음부터 얘기했죠. 이게 다가 아니라고. 이거 가지고 뭘 해야 된다고 했죠? 체력. 그랬죠. 참고해서 뭘 해야 되나? 물어보라고. 어릴 때 운동하셨어요? 아니면은 진짜 어머니가 진짜 수고하셨겠네요. 잘 먹인다고. 그러면 맞다고 우리 엄마가 밥을 안 먹이면 학교를 안 보냈다고 얘기해줘. 어머니가 우리 아주버님은 7년 만에 얻은 아들이어가지고 보약부터 말씀.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게. 어머니 건강까지 한 번 더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어머니 건강 진짜 좋은 게 있는데 이러면서 이게 바로 소통의 힘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그 존경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어머니 진짜 이거 한번 드시자고 어머니도 건강해드려야 되지 않겠냐고. 돌아가셨어요. 엄마야. 안타깝네요. 그 사실 이가 재면은 대부분이 부모님 생각 많이 하세요. 네, 저도 그랬고. 자, 이렇게 있을 때 pH가 이렇게 있을 땐 저는 두 가지를 물어보거든요. 두 가지가 칼슘 양과 그리고 물 먹는 양. 이 두 가지를 저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 물어봐요. 근데 물을 많이 먹는데도 이 정도는 근데 칼슘이 괜찮은데도 이러면 물을 어떻게 마시는지 벌컥벌컥 드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러세요. 그래서 그런 걸 이야기를 해주고 만성 피로이기 때문에 많이 피곤하시겠다라고 공감을 해주죠. 그러면 되게 다들 이제 알러지는 저는 그냥 이거는 참고를 잘 안 하는데 너무 좋으시네요. 근데 알러지 수치가 이렇게 있으면 내가 이런 알러지가 있구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때 제가 얘기하는 건 몸이 지금은 이것들이 잘 안 나타나는데 면역력이 확 떨어지면 얘들부터 나타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려요. 그리고 비만증 네. 비정상 지질대사 개수가 확 낮은 거는 제가 아까 뭐랬죠? 우리 몸에 들어있는 지방을 전부 다 지질이라고 했죠. 그러면서 제가 대사라는 것들을 설명을 좀 많이 해요. 대사는 뭐냐면 우리 몸에 들어온 음식이 우리가 먹은 것들이
다 이게 소화, 흡수, 분해돼 가지고 에너지로 딱 바뀌는 거를 대사 과정이라고 해요. 그런데 보면은 이제 지질 대사, 지방의 대사가 안 되는 거죠. 거의 제로에 가깝다. 그러면 내 몸에 들어온 지방은 그냥 내 몸에서 에너지로 바뀌지 못하고 쌓인다고 그냥 그대로 딱 쌓여 가지고 몸에 딱 남는다고. 그럼 어떠냐면 내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아이고 많이 먹었는데도 힘이 없다.' 어르신들 보면 내가 뭘 먹었는데 힘이 없는 거야. 이게 대사가 안 돼서 그래요. 내가 먹은 게 에너지로 힘이 불끈 안 나오고 그냥 내 몸에 그냥 자꾸 복부 지방이 늘어나고 난 자꾸 힘이 없고 이게 대사 기능이 확 떨어져서 그런데 보는 진짜 지방이 대사 기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위에서 보시면 간에서 지방간이 완전 빨간색이잖아요. 이 다 이런 그러니까 이 지방간이 이렇게 빨간색이라는 건 내가 많이 먹고 적게 먹은 그것도 있지만 대사 기능이 완전 제로니까 아무리 내가 절제해도 그냥 이 기능이 없으니까 조금 먹어도 살이 많이 찌고 조금만 먹어도 더 이게 안 되는 물만 먹어도 살찐다고 그럼 맞다고 나 많이 안 먹는데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중성 지방 이상 우리 몸에 안 좋은 지방도 되게 많으십니다. 그러면서 피부는 그냥 넘어갑니다. 피부 좀 이렇네요. 눈도 림프관 폐쇄가 됐네요. 이러면서 이분이 뭐 늘어진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몸이 제일 중요한데 콜라겐. 콜라겐이 전체적으로 부족하시네요. 여기에 보면 보이시죠? 근육 조직, 지방 대사, 해독, 신진 대사, 콜라겐은 완전 제로라는 거. 다 똑같죠. 다 아까 제가 대사가 안 되는 거. 그리고 맥박과 뇌혈관 또 전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런 지수들이 일어나고 혈액에 있는 지질, 지방 도 안 좋고 남자분들 전립선 네 보시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화장실 가는 거 되게 힘들어하세요. 왜냐하면은 지방이 우리 혈액이랑 이곳에 전부 다 많이 쌓이니까 소변이 나오는 거기도 지방이 많이 쌓여서 잘 안 나요. 되게 힘드시거든요. 염증 생기고 이런 것들도 다 여기 자, 이 지금 보시고 뭐 이 성기능 정 이런 것들은 대부분 비슷하시거든요. 그리고 사실 저는 신체 성분 이거는 크게 이렇게 안 하는데 체지방이 엄청나게 많죠. 이제 복부 지방까지도 심각하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종합 보고서 있는데 간 기능 뼈밀도 대부분이 양자를 측정하시는 분들이 건강기능식품을 내가 먹고 있는 걸 바꿔가지고 이거를 이제 하려고 생각을 하시는 분 대부분이신데 제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너무 항목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 중에 아까 보시면 대사 기능이 전부 다 떨어져서 결국에 이런 전체적인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TR을 이야기를 해요. TR의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우리 몸에 있는 대사 기능을 정상적인 걸로 만들어주는 역할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먹은 음식이 내가 에너지로 전부 다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들을 하는데 그중에 첫 번째는 이렇게 됐을 때 첫 번째 좋아하시는 거는 우리 몸에 있는 지방, 불필요하게 쌓여있는 온 전체적으로 쌓여있는 지방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여기에서 보시면 사실 좋은 것들 저희 제품 중에 좋은 것들 많고 뭐 간에 좋은 것들이 있어요. 간에 좋은 거 리버 포뮬러도 있고 보통 이 정도 같으면
리뉴 R2를 드셔야 된다고. 왜냐면 지방간이 너무 빨간불이어서 이 정도면 병원에 가서 나오든 수치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병원에 가서 꼭 검사를 받아보라고 제가 권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좋게 하시려면 리버 포뮬러가 한 14만 원, 15만 원 정도 하는 그 정도의 R2를 드셔야 됩니다. 이제 이걸 책자를 보면서 하셔야 되고 비만증 이런 걸 위해서 몇 가지 제품을 이렇게 하는데 제가 봤을 땐 전체적인 이런 것 때문에 위는 혈류순환계 이런 것들까지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이게 너무 항목이 많아요. 그런데 TR은 이 항목들을 한꺼번에 다 좋게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제가 칼슘이 재료인데 나이가 이제 젊은 사람들은 칼슘을 몇 개월 먹고 나면 되게 좋아지는데 제가 보니까 칼슘 수치는 참 올라가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칼슘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안 좋으신 분이 TR이랑 같이 칼슘을 드셨을 때 3개월 만에 60대 어르신이 딱 정상적인 수치가 되는 거를 제가 많이 경험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좋아지는 TR을 제가 이제 딱 펴놓고 여기에서 바로 TR 설명을 합니다. 근데 여기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분은 다른 어떤 거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 TR이 가장 싸다고 이야기를 해드려요. 왜냐면 TR은 159만 원이에요. 근데 프로모션 할 때 하면은 이분 반드시 6% 감량이 되거든요. 이 감량은 또 한번 제가 저를 제 소비자로 계신 분들은 무조건 프로모션 때 6% 감량하도록 무조건 컨설팅해서 무조건 그렇게 이끌어드려요. 중간에 본인이 포기하지 않으시면 반드시 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런 몸은 사실 이 TR을 한 번 해서 될 게 아니라 2번 해서 6개월 동안 이 TR을 드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같이 팀전으로 묶으면 거의 한 10개월 정도를 저희 제품에 10개월 정도 하면 한 13만 원 정도 되는 이걸 TR을 10개월 정도 나누면 한 얼마죠? 15만 원이잖아요. 10개월 동안 드실 수 있는 이 제품을 제가 탈 수 있도록 도와드려요. 도와드리는데 이거를 그 15만 원짜리 R2 하나 드시는 것보다 이렇게 해서 드시는 게 훨씬 이득이다라고 프로모션을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면 대부분은 지금은 해독에 대해서 현채인 사장이 아까 얘기했듯이 대부분은 알고 계세요. 그리고 혈관에 대해서 심장, 혈관, 뇌혈관에 대해서 대부분이 이제 많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걸 선택을 많이 하세요. 그렇게 저는 이분에게 해서 TR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권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바로 선택을 하진 않아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이제 만날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대부분은 좀 TR을 하실 수 있도록 이제 얘기를 해서 감사하게도 현재현 사장님의 소비자분 이분은 이번에 TR에 들어가십니다. 네, 부족한 게 많습니다. 저의 참 존경하는 원승민 사장님 앞에서 하려고 하니까 정말 가슴이 떨리네요. 근데 저의 포인트는 어떤 거냐면 이분들이랑 이 얘기를 하면서 이분이랑 같이 이야기하는 거, 계속 물어보는 거. 여기는 이것들을 그분도 보시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항목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지 않고 위는 어떠세요? 장은 어떠세요? 장은 어떠실 때 장요 괜찮으신데 그러면은 세세하게 바로 오면 화장실 자주 가지 않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거 위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그렇지 않는 이렇게 대부분 TR을 권하는데 TR을 하시지 못한 분들은 칼슘과 저는 유수스펜을 무조건 권해요. 처음에. 그런데 유수스펜도 이제 힘드신 분들은 이제 작은 것들로 시작을. 그리고 제가 저번에 원승민 사장님이 아주 예전에 하셨던 것 중에 저도 지금 하고 있는 건 이제 한 6개월 계획 플랜. 그 계획 플랜은 딱 보면 우린 딱 나오잖아요. 6개월. 맨 처음 칼슘과 함께 기본적인 영양부터 시작해서 6개월 플랜 하면서
결국엔 사실은 이분을 위해서 가장 좋은 건 저는 TR밖에 없다 생각하거든요. 그건 저의 이제 어떤 것들보다 TR이 최고입니다. 모든 부분이 한꺼번에 좋아질 수 있고 그건 제가 저번에 한번 이야기한 혈관 해독에 대한 그걸 전 발표했었는데 그 혈관 해독의 가장 초점은 TR이잖아요. 네, 그래서 TR밖에 1년에 한 번씩 TR을 하실 수 있도록 대부분의 나이가 있으신 분들 40대 이후는 정말 1년에 한 번씩 TR을 하면 이분의 건강은 이제 혈관이라든지 이분의 건강은 다 만사 괜찮다고 생각하는 저의 확고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 확고한 의지를 저의 함께하는 소비자분들과 함께하는 파트너분과 이것을 잰 모든 분들에게 저는 전파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합니다. 너 부족한 저의 TR 맥은 이렇다. 네, 부끄러운 맥이지만 저의 맥을 함께 공유했습니다. 감사합니다.